안녕하십니까. 경찰 경력 11년 수사팀장 출신 신광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뭐냐면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전화로 좀 상담을 드렸더니 모르겠습니다. 뭐 목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얻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사건을 하기로 했고요. 당시에 이제 부산에 놀러 와가지고 술이 취해서 클럽에 갔다가 그때 여자랑 신랑이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를 띄엄띄엄하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그분이 일을 마친 저녁에 바로 해운대로 갔습니다. 그 사건 현장 해운대거든요. 내용을 모르면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클럽에 바로 갔죠. 진짜 사정사정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없는 핑계 눈물의 사연까지 다 얘기해서 CCTV를 한번 보여달라. 근데 안 보여주더라고. 그 말이 거절의 가장 강력한 말인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장님 오시라고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사정사정해갖고 그 날에 출근했던 직원들 전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CCTV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이제 그때 됐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시인하는 것도 억울하고요. 했던 거를 부인하는 것도 위험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알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띄엄띄엄 기억이 나다 보니까 본인은 분명 안 한 것도 같은데 일단 신고가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경찰서 가갖고 질문하는 대로 대답했는데 뭐 기억 안 난다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다행히 그때 출근했던 직원들이 그날 일을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위치, 방향, 자세, CCTV 각도 여기까지 다 보니까 사후적인 그런 행동들이 좀 많았어요. 여자분의 남편도 막 오고 신랑이도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알고 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터치를 했던 것 같다.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CCTV 봤다면 제일 좋겠지만 뭐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하는데 대신 양형자료를 좀 준비하자.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되면 경찰관한테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어쨌든 자백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경찰관이 부인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백할 거라서 내가 경찰관한테 일단 좀 기다려달라 했어요. 한 3주 정도 기다림을 받고 그 이후로 해운대를 3번 갔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생각해보면 좀 화가 나고 처음엔 조금 딱딱하게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경찰관 분한테도 좀 잘 좀 얘기해달라. 합의가 돼야 좋은 거 아니냐 해서 한 3번 정도 찾아갔을 때 결국 합의가 됐고요. 합의가 된 채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니 진짜 또 별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게 여기 좀 애매한데 제가 요청수사에 있을 때도 막 얘는 부비부비를 했다. 지하철에서. 그럼 원래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거든요. 공중밀집 장소라고 하죠.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좀 경미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강제추행도 돼요 사실은. 법이 강제추행을 너무 넓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강제추행으로 포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사할 때도 이거를 그냥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우리가 성취하면 그대로 기소하고요. 강제추행을 성취하면 강제추행 기소해요.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전과가 남아도 표현이. 그리고 법정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해달라 하면서 좀 긴가민가 하시더라고 수사관이. 그래서 제가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검사들도 보통 그렇게 가더라 하니까 이 수사관님이 자기도 한번 찾아보고 하겠다는데 찾아보면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이제 공중장소 밀집추행으로 갔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치가 잘 됐어요.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합의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그분들께서 탄원서까지 넣어주셨어요. 좀 안타깝고 이런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어쨌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적극적으로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사실은 이분이 유사하게 9년 전에 이제 기소유예 전과가 이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찝찝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설득 잘하고 한번 기소유예를 노려보자 해서 송치되자마자 검사실에 전화해서 막 사정 설명하고 양형의견서 준비된 걸 바로 넣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죠. 조건부라는 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수강하면 검사님이 이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경미하니까. 그건 검사님 입장에서 크게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거 외에 피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탄원을 해준 거는 크고 의뢰인도 이제 대만족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TV에 다 모든 게 나와 있으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걸 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인정하게 됐을 때, 부인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인정하게 됐을 때는 죄명을 한번 변경해보는 시도를 하는데 쉽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건부 기소유예도 확률상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번 검사님께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더 용감하게 수임을 해요. 아예 기소유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의뢰인을 설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추행이니까 뭐 다 인정하고 한 뭐 7, 800 줘.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저나 뭐 여기 베테랑에 계신 분들은 다 진정성 있게 사건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 변호사님 상담을 왔을 때 가능한 옵션들을 평소에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상담을 할 때 거의 다 알려드리긴 한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불확실한 부분은 그거는 선임을 해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를 보수적으로는 많이 말씀드려요. 그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뭐 다 된다던데 뭐 이렇게 상담하고 오신 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쉽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신을 알려드리면 위로가 되고 또 선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이런 사건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네. 그리고 강제 추행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는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진짜 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여청에서 팀원이랑 한 4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추행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위에 의한 추행 아니면 그 아까 말했듯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강제 추행은 만졌네 강제 추행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에 의한 추행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판례가 뭘 만들었냐면 이게 기습 추행이라 해서 쓴만티 있잖아요. 쓴만티를 했는데 이게 강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냐가 논점이 된 거지. 이게 폭행 협박이 있었냐? 폭행 협박이라면 야 이렇게 해놓고 탁 만져야 되는데 탁 도망간 거지. 근데 탁 만지는 순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폭행과 추행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게 기습 추행, 기습적으로 했다고.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모든 여러 가지 추행이 처벌받기 위한 요건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 강제 추행으로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판례가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네. 그 판례가 생기고 나서 그냥 공중밀집 장소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이 되려면 기습적으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실제로. 아니면 폭행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 부비는 한번 다퉈볼 수 있죠. 쓴만티는 꽉 쥐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폭행이거든요. 근데 폭행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습추행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비부비를 팡팡 이렇게 했으면 폭행인데. 진짜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판례 하나 때문에 지금 법 체계가 조금 무너졌다고. 저는 잘못됐다고 해요. 차라리 정리가 필요하다. 네, 비동의 추행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경찰이 어떤 경우에 죄명이 송치돼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게 아니면 판례에 대한 해석을 조금 열려있는 상태로 해서 뭐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도 많이 가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정형화된 것도 없고 실무하는 수사관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행히 그 수사님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던 분이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는 변호사님을 좀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걸 일단 아는 사람이면 제일 좋고요. 알아도 이게 조금 설득이 잘 돼야죠. 제가 오늘 뭐 최근 했던 것 중에 좀 보람있게 잘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음번에는 사기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공판정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